윤 대표님, 예. 이 국민의힘이 오늘 10일 네. 오후에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.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네. 징계 결정을 네. 할 예정입니다. 네. 며칠 전에 그 징계위를 열었는데 네.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시에 네.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.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. 네. 이 사퇴 의미 뭘까요? 아무래도 지금 뭐 민주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좋지 않잖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 흔들리는데 앞장서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,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본인으로 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해라. 예, 국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저는 태영호 의원이 뭐 틀린 말은 저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요. 예, 저도 과거에, 그렇게 봅니다. 과거에 뭐 자기 소신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. 징계할 뭐 수는 예를 없잖아요. 들면은 뭐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어떻게 보면 뭐 이용당했다. 예. 사실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이것도 역사가들이 예. 책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쪽에서도. 그렇죠. 그 김일성이가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 불러서 사진 찍는 모습 뭐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더 이용했어요. 네. 예. 김구 선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존경심은 대단하죠. 근데 뭐 김일성한테 이용당했다니까 국민 감정은 좀 안 좋긴 하죠. 특히 뭐 제주 4.3 사건의 김일성 지령이다. 그것도 아마 완전히 뭐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어느 정도 완전히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사실이거든요. 본인은 북한에 예. 있을 때 그렇죠. 그렇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게 네. 배웠다는 것을 네. 얘기한 거랍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JMS 민주당, J가 이제 정크, 쓰레기, M은 머니, S는 섹스, JMS 민주당. 뭐 이 틀린 얘기는 말입니까? 틀린 얘기 아니에요. 틀린 얘기는 아니야. 민주당을 아주 네. 정확하게 규정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저거는 좀 심했어요. 대통령실 공천 그건 개입 좀- 의혹 녹취를 자기가 유출해 버렸어요. 보좌관이 했는지 뭐 자작극인지 어쨌든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자기의 문제를 대통령실을 끌어붙인 겁니다. 이건 잘못된 거죠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은 참모진 당 뒤에 꼴깍 숨어서 비겁하게 안 보였거든요. 예. 지금 국민의힘이 나쁜 거는 다들 대통령한테만 엮어요. 예. 그 대통령 물건 늘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이준석이부터 네, 그렇죠. 전부 다 그러죠. 이런 게 좀 태영호가 이런 수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. 그리고 또 김재원이가 또 불을 지른 면이 있거든요. 문제는 네. 김재원이죠. 김재원인데 태영호까지 거기에 올라타는 꼴이 되니까 야 이제 너희들 둘 다 좀 나가. 뭐 이런 좀 국민들의 여론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뭐 일부 태영호 의원이 저 북한에서 받은 또 교육도 좀 있을 테고 거기는 또 서로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이잖아요. 보좌관, 비서관도 아마 상호 반성도 좀 하고 좀 북한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사태인데 다시 좀 권토 중래 또 제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 차원에서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한테는 사퇴를 네. 당 지도부에서도 권유한 것 아닌가. 그렇게 되면은 네. 징계위에서 징계 그렇죠. 수위가 네. 뚝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사퇴하더라도 네. 징계가 불가피하고 네.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의 퇴출까지도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김재원 최고위원은 너무 당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. 예.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저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뭐 5.18 헌법 전문 뭐 난 반대한다. 뭐 그리고 우리 저 정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했다. 뭐 이런 얘기 물론 뭐 개별적으로 5.18 뭐 반대 헌법 전문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봐요.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또 전광훈 목사랑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줬는데 본인이 계속 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제2, 제3의 설화를 또 만들어낸 거죠.
예,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아주 좀 악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거기다 뭐 2만 명인가 몇만 명 예. 또 징계 뭐 철회 예. 뭐 서명했는데 예. 그 중에 또 절반은 가짜 다고지라면서요. 예, 좀 뭐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저 우파의 엘리트거든요. 김재원만 해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정무수석까지는 핵심이었어요. 근데 척사했죠 박근혜. 그렇죠. 그래서 척사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네. 경우는 김재원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망쳤다고 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런 점도 있죠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사면 받아서 나와서 그 왜 측근 유 변호사 있잖아요. 유영아. 예, 유영아 변호사 그 보궐선거 좀 공천 좀 보내려고 했는데 김재원도 같이 나갔잖아요. 가서 둘 다 떨어졌잖아요. 고춧가루 쫙 예, 뿌렸죠. 대구시장도 또 거기도 같이 나갔어요. 예. 고춧가루 쫙 뿌렸죠. 근데 좌파들은요 이런 거 이게 고춧가루 안 뿌리거든요. 예. 자기 모시던 사람들은 고춧가루 안 뿌려요. 예. 오히려 국회의원도 나눠 먹게 하고 인천 계양을도 이재명 오라 주고 자기는 뭐 서울시장 나간다고 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우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 해요. 김재원이가 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닌가. 그러니까 내년 지금도 사퇴 안 하고 버티는 게 내년 공천 어차피 사퇴해도 끝나고 안 와도 끝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든든한 우군이라기보다는 진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짐, 국민의 짐이죠. 짐이 돼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예. 좀 참신하지가 않잖아요. 예. 그렇지 않아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참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이 당과는 달리 시원한 조치를 하나 했어요. 예. 김관진 아, 정말 잘했죠. 국방장관. 예. 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했다고 그러죠.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관진의 귀환. 그렇죠.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보수 우파 쪽 이 사람들은 아주 박수를 쳐서 대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감옥에 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백의종군 하면서 다시 나왔잖아요. 예. 명랑대전 여수로 갔잖아요. 예. 예? 그때 그걸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예. 지금 뭐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6년 만에 복귀합니다마는 문재인 때 얼마나 탄압을 받았어요. 예? 그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그렇죠. 댓글 사건. 그렇죠. 예. 뭐 이것에 잊지도 않는 거 연루돼가- 갖고 예. 그 뻥 튀겨가지고 그때 왜 청와대 그 행정관이 그 국방부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거 내놔 해가지고 예. 무단 열람까지 했어요. 예. 억지로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음에 2017년 구속 때 그 2년 6개월 받았다가 2심에 2년 4개월 받았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아직도 사실은 재판 중입니다. 참 오래하네요. 벌써 그렇죠. 사람 6년을 하는 거니까. 진을 빼고요. 진을 빼네요.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돈도 없대요. 예. 예, 그 청년마다 하고 그러잖아요. 예, 육사 그 동기들한테 돈도 없는데 어디 조만한 집 하나 사는데 이 재판한다고 거의 뭐 형편무인 지경이래요. 예. 우리나라 재판하면은 재판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변호비가 적게 주어도 만만치 않지 그거 않습니까? 뭐 어마어마하겠죠. 예. 그러니까 이 재판하면서 거의 지금 6년, 7년간 재판하면서 온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건데 저는 이순신 장군도 고문 받아서 백의종군하면서 온몸이 지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아마 전라도 그 군산인가 이쪽부터 쭉 그 여수까지 그 갔잖아요. 예. 그러면서 민심을 수습했잖아요. 저는 김관진 장관의 그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복귀가 그만큼 우리한테 안보해주는 효과가 크다. 이분이 연평도 포격 짓고 2010년 12월에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어요. 예.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? 선조치 비상 상황이 되면은 선조치 후 보고하라. 먼저 조치해. 그리고 보고는 천천히 해. 그리고 원점 타격. 쟤들이 도발하면 거기에 쑥대밭 만들어버려 원점 타격. 그러니까 저 김정은, 김정일이가 김관진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대요. 그러니까요. 무서워가지고. 무서워서. 그런 호랑이 같은 장군했어요. 북한군
훈련할 때 사격 훈련할 때 김관진 그 표적 걸어놓고 사격 훈련할 정도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뭐 사냥개 동원해갖고 그거 물어뜯게 하고 그렇죠. 오지게야 그렇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그래서 지금 그때 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거든요. 예, 2015년 그때 안보실장 했잖아요. 예. 그때도 세게 나가서 북한의 그 뭐 황병선가 뭐 그때 노동당 정치국장이었죠. 정치국장 거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뛰어왔잖아요. 그럼 판문점에. 사과했죠.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김관진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지 그럼요. 않습니까? 그럴 정도로 그 훌륭한 분인데 그동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고생을 많이 고초를 해서 많이 겪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슴이 참 아파요. 라이온 킹의 그 왕자의 귀환이죠. 뭐 예. 군으로서는 그런 그렇죠. 편이죠. 이거 맡은 게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 강군 육성하는데 우리 그동안에 국방부 장관, 안보실장 김정은 눈치 보기 바빴잖아요. 그래서 왔죠. 네, 맨날 뭐 문재인 눈치 보기 정권 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삶은 소더가리 비아냥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겁먹은 개가 그렇죠. 짖어진다고. 예. 그래서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수족처럼 부리고 그랬는데 김관진 같은 호랑이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딱 맡았으면은 최소한 김정은은 뜨끔할 겁니다. 그렇죠. 뜨끔할 겁니다. 예. 저는 재판 완전히 끝나면 이분 다시 우리 저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총리라든지 국방부 장관 저는 또 맡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좀 걱정 좀 안 하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렴한 군인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나라 그게 바로 정상화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좋은 결정을 네. 해서 아,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칠 것 같고 지금 뭐 조태용 네. 안보실장도 그때 1차장 있었죠. 김기현 국정원장은 네. 2차장, 안보실장 네. 때 그러니까 호흡도 잘 맞는 거죠. 예, 김관진 예. 안보실장 때 1, 2차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위원이거든요. 그렇죠. 자동으로 네.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. 뭐 11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아마 군 안보 관련 최고위급 네. 그 일종의 타스크포스가 되지 그렇죠. 않겠습니까? 네. 거기에 실질적인 이제 네. 부위원장이지만 대통령은 부위원장한테 거의 맡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실질적인 좌장이 돼가지고 네. 국방혁신을 이뤄내는 그렇죠.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강군을 만드는 그럼요. 거죠. 아이고 문재인 때는 뭐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보고하러 다녔잖아요. 이게 나랍니까 그게? 예? 예. 예, 최소한 김관진 전 장관은 그동안의 수모에도 불구하고 군의 위상을 많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김관진 전 장관한테 진짜 그동안 수고하셨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살아남았으니까 예. 사실은 오늘날을 보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재수 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. 문재인 탄압에 너무 울분이 터지니까 그냥 투신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가장 변화된 부분이 외교 안보 분야라겠는데 네. 그 하이라이트를 그렇죠. 김관진의 복귀로 찍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주 기분 좋습니다. 네, 비정상의 정상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하느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닌가. 그래서 김관진 같은 사람이 또다시 우리 나라에 더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100% 공감을 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